자,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책을 통해 핵인싸를 모셔서 또 인사이트를 들어보자. 책인싸 오늘 초대 손님 한주주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번 잠깐 부탁드려요. 네. 책인싸 구독자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래도 경제 쪽 그리고 투자 쪽의 인사이트를 많이 좀 전달 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그리고 제 책 월급쟁이의 첫 돈 공부에 나와 있는 그런 많은 내용들도 여러분들께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MC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많이 바쁘시죠? 네. 요번 10월 달에만 좀 인터뷰 일정이 많이 잡혀 있어서요. 네. 요즘에는 조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네. 시간 어떻게 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막 엄청 바쁘실 텐데. 네. 그렇지만 그래도 김광석 교수님이 저를 또 직접 컨택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오신 분들께 꼭 요청드리는 책인싸의 공통 질문이 있어요. 네. 그게 질문이라기보다는 요청이 있어요. 이게 삼행시로 자기소개서를 부탁드리는 건데, 네. 뭐 워낙 많이 알고 계시고 여러 채널에 많이 출연하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미 책을 받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주주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삼행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저는 좀 가볍게 가고 싶은데 괜찮겠죠? 가볍게 네. 하시면 됩니다. 네, 가볍게. 네. 자, 먼저 갈게요. 한 번 사는 인생 한주, 주인의 마음으로 그다음 또 주. 즐겁게 화이팅! 야, 역시 이제 연령대가 나오는 것 같다. 보통 이제 저나 저 이상으로만 뵙다가 네. 제 연령대 밑으로 뵈니까 이 삼행시도 좀 다르네요. 예. 그런가요? 좋습니다. 많이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름도 이미 주주잖아요. 그죠? 주주입니다. 이름도 이미 예. 주주고. 부모님께서 혹시 그런 걸 생각해서 이름을 져주셨을까요? 사실 제 본명은 아니고요. 제 제 본명은 너무 좀 이렇게 따뜻하고 온화한 어. 이름이어가지고 네. 제가 좀 많은 분들께 임팩트 있게 저 자신을 소개하고 싶어서 제가 주주라는 필명을 쓰게 됐습니다. 필명이셨군요. 네. 그럼 이제 한은 본인 직접 성이시고. 네, 성이고요. 예, 그러셨군요. 그래서 주주인데 한 개의 주식만 갖고 계신 한주주신가 뭐 이런 네.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었군요. 네, 그건 아니고요. 아마 많은 네. 분들이 그러셨나 보다 이제 처음 아시는 분들 계실 수도 네. 있습니다. 예, 한주주 필명이셨군요. 예. 책을 보니까 삼성전자에 취직한 이후에 욜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라는 그 맞습니다. 문장부터 나오더라고요. 네.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입사 전까지만 해도요, 굉장히 돈에 많이 굶주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제가 특별하게 가난했었던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이렇게 다니는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네네. 다들 뭐 한 3,000원짜리 학식 먹으면서 당시에는 그렇게 네. 살았을 텐데요. 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그 20대 때 너무 예쁜 것도 많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항상 참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네. 예. 그러다가 입사를 했죠. 야. 너무 운이 좋게도 제가 예. 2010년도에 삼성전자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네. 근데 그때가 서브프라임 이후잖아요. 그렇네요. 서브프라임 때 채용을 많이 줄였다가 갑작스럽게 2010년부터 채용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때 운이 좋게 저도 삼성전자에 발을 들일 수 있게 됐는데 제가 입사를 확정되었던 시점이 4월이었어요. 네. 2010년 4월이었는데 예. 입사는 8월이었어요. 예. 그 기간 중에 예. 조금 돈이 없잖아요. 여전히 그렇죠. 가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여전히 가난하기 취업 때문에 준비하려면 이것저것 사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그렇죠. 하니까 좀 예. 쪼들리죠. 많이 쪼들렸었던 네. 상태인데 예. 하지만 그때 저에게는 좋은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네. 바로 마이너스 통장이었어요. 네. 그때 마이너스 통장 붐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같이 삼성전자 입사가 확정된 동기들끼리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어요. 그 커뮤니티에서 마이너스 통장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은 6등급 정도부터 시작이다. 네. 그리고 대출 이자는 7%다. 적지 않은 이자에
등급도 굉장히 낮은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이 아예 없었고 네. 일단 돈이 생긴다니까 저도 이제 남들 하는 그 분위기에 발맞춰서 은행에 가가지고 3천만 원 대출 받았고요. 그 즉시 얼마 안 돼서 제 통장에는 3천만 원이 띠링 꽂혔습니다. 네. 근데 그 돈으로 이제 소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뭐 처음부터 명품을 질렀던 건 아니에요. 그냥 소소하게 아울렛에서 이렇게 네. 좀 옷도 사고 압구정 브런치도 즐기고 네. 이러면서 이 소소하게 소비를 즐기다가 점점 손이 커지게 된 거는 그 8월 달에 입사를 하고 나서부터였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손이 커져서 예. 백화점에서 수십만 원짜리 옷도 사고 수백만 원짜리 뭐 가방도 사고 하면서 그렇게 점점 소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네. 어느 순간에는 제가 카드값이 연체되고 휴대폰 비용이 나가지 않아서 저에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고객님 잔고가 부족해서 휴대폰 비용이 연체되셨습니다. 그거를 들으면서 제가 네. 마음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렇군요. 한순간에 제가 그렇게 거지가 된 거죠. 20대 그렇게 입사해서 3년 정도를 소비로 탕진잼을 즐기다가 3년 동안요? 3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신용카드가 연체되는 위기에 처하고 그리고 핸드폰 요금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네. 핸드폰 요금은 한 그 당시에 5만 원, 7만 원 그 사이 정도였는데 그게 빠져나가지 못해서 2월이 됐을 정도인데 저는 그때 너무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이렇게 야.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욜로의 삶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되셨군요. 네, 너무 큰 야. 충격이었어요. 그렇군요. 그 이후에도 7년여 동안 또 회사를 더 다니셨고 네. 마이너스를 메꾸셨고 또 월급쟁이 이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또 많이 하셔서 네, 또 책을 집필하게 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월급쟁이의 첫 돈 공부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통장 인생을 살았었던 그 경험에 기초를 두고 월급쟁이가 어떻게 돈을 알아가야 되나 첫 돈 공부라는 그 주제 이 책 제목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네.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어떤 계기 어떤 의도 그런 게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그 제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가 있고 네. 뭐냐면 네. 삼성전자에 제가 입사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당시가 26살 때였거든요. 내가 우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소비를 통해서만 그 과정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저만의 개똥 철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 마이너스 통장 3천만 원을 가지고 제가 제 자신을 좀 멋지게 꾸밀 수 있는 그런 화려한 곳에서 식사를 하고 화려한 옷을 사고 이러면서 그 돈을 다 쓰기 시작했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20대 후반이 되어서 저는 이제 빚만 남은 거지가 되어 있었죠. 네. 근데 그 마이너스 3천만 원의 빚을 청산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양한 제가 공부를 통해서 많은 실전의 경험을 쌓아왔어요. 네. 그래서 그 다양한 투자의 경험들이 너무 소중해서 제가 이 월급쟁이의 첫 돈 공부에서 그런 제 투자의 경험들을 담아서 많은 분들께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그 마이너스 통장에 의존해서 막 살아간 네. 또 어려웠었던 그 네. 경험이 없었다면 네. 또 이런 책도 나오지 않았었을 거고 네, 그죠? 많은 분들이 그랬다면 평이했겠죠. 예, 평이했던 인사이트가 있을 텐데 네. 어쩌면 지금 우리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그 상황 그런 나랑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느끼는 나랑 뭐 큰 차이가 없었던 삶을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 그 동감이 되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이 실제로 저한테 많이 메일도 주시고요. 연락도 주셔서 그런 분들께 이제 제가 해왔었던 그런 과정을 많이 좀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정말 이 월급쟁이의 첫 돈 공부 갑자기 확 더 궁금해집니다. 네. 그래서 3분 미니 강연을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월급쟁이의 첫 돈 공부 이렇게 하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급쟁이 분들께서 투자를 시작하실 때 아마 공부를 완벽하게 마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도 공부를 모두 다 완벽하게 마치고 투자하시는 건 아니에요. 결국에 여러분들께서도 그 투자를 하시는 과정 중에서 더 많은 실전의 경험을 쌓아가게 되실 텐데요. 그 실전의 경험을 쌓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시작이 될 수 있을 만한 거는 저는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건전하고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해 나가시면서 저는 그 공부가 이루어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안정적으로 이렇게 주식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사회초년생 월급쟁이 분들을 위한 강의를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여러분들께서 최고의 종목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전문가분들께서는 굉장히 투자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엄청 공부를 해야 된다, 재무제표를 꼼꼼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여러분들 막막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종목 선정의 방법은 세계 시가총액 최상위 1위에서 한 10위 정도면 더 좋고요. 그 정도에서 여러분들께서 믿음과 사랑으로 오랜 기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투자를 시작하실 때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으신 분들께서 내가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종목들, 나만의 우량주를 선택하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시기 위해서 저는 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투자 사실 시작하면 평생 하셔야 되는 건데, 근데 정말 한 일주일, 2주일, 한 달 정도 하고 접을 것처럼 투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신다. 그럼 비트코인에 100만 원을 투자해서 내가 일주일 만에 100배를 벌었어요. 그럼 1억을 벌게 되겠죠? 1억 벌고 투자 영영 안 하실 거 아니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단기간에 벌었던 그 짜릿하고 강렬한 경험이 여러분들께 오히려 그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안 좋은 마인드가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단기적인 성공은 운이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평생을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세 롤러코스터를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같은 때 이미 많이 느끼고 계시죠? 시장에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를 들어 그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금리라고 칠게요. 그 금리의 변동은요, 파월 의장 본인도, 그 금리를 정하는 파월 의장 본인도 3개월 후에 자기가 어떤 금리를 정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것들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리 안정적인 종목을 선택하셨더라도 변동성은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본업과 일상생활이 완전히 흐트러져 버립니다. 자, 월급쟁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 이 세 가지, 첫 번째 최고 종목을 선택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하시고 시세 롤러코스터를 각오하신다.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월가의 투자자분들보다 더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이 세 가지를 명확히 기억할 수 있는 네. 명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들었고요. 여러분들께도 좀 귀가 쏙쏙 딱 이렇게 들리게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 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책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네. 본격적인 이제 북토크가 시작되는 건데요. 먼저 궁금한 게,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빚으로 시작했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시작했다. 근데 빚을 갚고 종잣돈 1억을 만들어 냈잖아요. 그게 뭐 보통 쉽게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결국 그 정잣돈 1억을 모으는데 집중하는 그 파이어족 후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한테 좀 좋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통장에서 1억 원의 정잣돈으로 나를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저는 빚을 갚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됐어요. 네. 그 당시는 2013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빚을 갚을 땐 정말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농업적 근면성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농업적 근면성. 네, 다른 것들은 제가 몰랐어요.
왜냐면 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10년 전이잖아요. 네. 제가 뭐 투자 관련해서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 당시는 장기 저성장 시대였어요. 네. 주위에 보면 이렇게 투자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없었고, 주식 네. 투자는 더더욱이나 없었죠. 그래서 제가 뭐 보거나 듣거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오로지 책뿐이었기 때문에 그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저는 종잣돈을 그냥 그렇게 일을 해서 돈을 갚는다. 딱 요 그냥 단계로만 모았었고요. 그렇게 해서 거의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빚 3천만 원을 다 청산을 했습니다. 네, 꽤 그래도 단기간에 하셨네요. 제가 그때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네. 빚 갚는 기간에는 그거 하나만 몰두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종잣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종잣돈을 모은 것도 역시 그렇게 제가 특별한 기술이 있었던 건 아니고 네. 정말 예금과 적금을 했었는데 그래요? 네, 예금 풍차 돌리기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엔 예금 풍차 돌리기를 하면서 그렇게 거의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한 종잣돈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도 특별한 게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네네. 예. 하지만 이제 제가 그 종잣돈을 5천만 원을 모으고 3천만 원을 갚고 하는데 좀 걸린 기간이 한 2년 6개월 가까이가 될 텐데 그렇게 빨리 5천만 원 종잣돈까지 모을 수 있었던 건 너가 대기업에 다녀서 그런 거 아니냐 네, 그런 네. 이야기를 저도 제가 계속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요. 근데 사실 월급쟁이라고 하는 거는요. 네. 본질적으로 다 거의 비슷해요. 네. 월급을 얼마를 조금 더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고요. 사실 정말 중요하게 쟁점이 되는 건 누가 더 빨리 이걸 시작했느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누가 더 빨리 시작하고 어느 정도 목돈을 만들어서 그 목돈으로 이제 정말 알짜배기 부동산, 알짜배기 주식을 사놓고 있는 그런 자산을 보유한 사람만이 네. 정말 거기 월급쟁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그런 월급이 괜찮은 회사에서 조금 더 빨리 그렇게 시작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뭐 요즘에 되게 건전하고 괜찮은 안정적인 투자 방법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인덱스 펀드를 가지고 월급을 탈 때마다 사서 모으는 그런 방식도 알고 계실 거고요. 아니면 뭐 정말 세계 최고의 우량주를 사서 좀 지금 시기가 안 좋은 때도 사서 모으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종잣돈을 물론 저보다 더 빠른 속도로 모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장점을 저는 100분, 10분 활용했던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 가진 그 자신만의 장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걸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은 거기서 세이브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거기서만 해도 아무리 진짜 제가 정말 숨만 쉬고 살아도 100만 원이 나갔었거든요, 당시에. 네. 그래서 힘들었었지만 여러분들도 각자의 장점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그 종잣돈 한 5천만 원 정도까지를 모으신다면 네.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속도가 붙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제가 이제 1억을 만들 때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예. 5천만 원을 만든 다음에 저도 투자를 시작했어요. 드디어. 네, 그 2년 6개월 동안 저도 정말 많은 책들을 읽었고 투자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주식 한 20여 개를 사서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관리가 안 되고 머리도 복잡하고 그렇더라고요. 20여 개 종목 중국 주식에 투자했었거든요. 근데 잘 알지도 못하는데 중국에서 굉장히 유망한 우량주다라고 해서 투자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를 단 6개월 만에 깨닫고 정말 세계 최고의 우량주로 그게 제가 마음이 가장 편안할 것 같더라고요. 오래 보유해야 되는데 편안하지 않으면 오래 갈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세계 최고의 우량주를 사서 모으는 방식으로 했죠. 월급을 탈 때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로 그런 식으로 모으기 시작했더니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그 1억이라는 돈이 달성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5천만 원까지는 빚 갚고 5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거의 8천만 원이죠. 그렇죠. 그때까지는 진짜 농업적 근면성만 활용을 했던 거고 오징어처럼 살면서 맨날 막 같은 옷만 입고 색깔만 바꾸고 그렇게 해서 다니면서 진짜 힘들게 돈을 모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저도 이 투자에서 오는 장점을 좀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을 달성을 했어요. 야. 네. 어쨌든 그 시나리오 인생 성공 성공까지는 아니지만 1억의 성공. 네, 1억의 성공. 어쨌든 그게 목표인 사람 입장에서는 네. 나도 그런 어떤 방식을 좀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투자를 해오시면서 네. 지금 말씀 중에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우량주 장기 투자 이게 네. 하나의
투자 방법으로 굳혀지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된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제가 이 우량주 장기 투자를 선택하게 된 데 있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이야기는 2014년에 92세 나이로 돌아가신 아주 평범한 분이 계세요. 네. 이분의 이름이 로널드 리드라는 분이신데요. 네. 그분이 주식 자산이 돌아가셨을 때 100억 원이었어요. 네. 예, 100억 원. 이분 너무 대단하신 분 아니야? 음.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죠. 네. 얼마나 대단한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계셨고, 뭐, 그렇게 뭔가를 거느리고 계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뭐. 이분은 굉장히 평범하신 분이었고, 네. 그냥 주유소 직원이셨고, 음. 그리고 JC페니 같은 그런 백화점에서 자벽부의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박봉의 그냥 급여 생활자셨을 뿐인데, 이분의 자산이 그렇게 100억 원이나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나를 보니까 네. 2007년식 도요타를 한 대 가지고 계셨고 작은 집을 한 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은행 금고에 15cm 정도의 그런 주식 증서를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 특이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분의 돌아가실 때 나이가 92세였잖아요. 네. 주식 증서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게 지금이야 다 온라인으로 거래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상한 건 그렇죠. 아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주식 증서를 지금 현재의 가치로 환산을 해 보니 네. 거의 100억 원 가까이 되는 그런 자산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분이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하실 거예요. 얼마나 특별한 종목을 선택을 했길래 이렇게 많은 자산을 모았을까? 근데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가지고 계셨던 주식은 그냥 배당을 꾸준히 줬었던 가장 좋은 뭐 미국에서 유명한 우량주였어요. 예를 들어 존슨앤존슨이나 네. 뭐 P&G나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그리고 뭐 JP 모건, 다우케미컬 이런 기업들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런 평범한 기업들을 포함해서 심지어 2008년에 파산했던 리먼 브라더스 주식까지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그때까지도 계속. 네. 예, 그런 우리들이 너무 일상생활에서 잘 아는 그런 기업들을 한 95개 정도의 기업들을 보유를 하고 계셨는데 이분은 거래하지 않았어요. 네. 한번 사면 그냥 계속 보유하는 방식으로 네. 그렇게 투자를 해 오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해 오셨던 게 그의 차별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있어요. 네. 바로 프린스턴 대학의 버튼 멀케어 교수님께서 주장하신 랜덤 워크 가설인데요. 네. 그거 보면 주식시장의 가격은 랜덤적인 성격이 있어서 네.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주장하신 분이에요. 네. 이분이 되게 재미있는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이 신문지에 그 주식이 나와 있는 그 코너에 원숭이가 눈을 가리고 다트를 던져서 거기에 선택한 주식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 투자 전문가분들의 그 투자 수익률보다 높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이걸 다들 우스갯소리라고 생각을 했죠. 네. 하지만 이거를 실제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언제였냐? 2000년대 초반에 그 영국에서 월스트리트 저널 네. 영국에서 실험을 했었어요. 네. 그랬더니 실제로 원숭이의 투자 수익률이 이 투자 전문가분들의 수익률보다 높았다는 결과를 네. 얻게 됐던 거죠. 예. 네. 하지만 여기에서 큰 차이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죠? 원숭이들은 그 눈 가리고 다트를 던져서 나온 그 종목을 1년 동안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네. 하지만 투자 전문가들은 계속 이렇게 바꿨다. 사고팔고를 했던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이런 차이를 볼 때 결국에는 좀 좋은 주식 선택해서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방점이 찍히는 건 저는 장기적이라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어요.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시죠. 네. 아, 그때니까 가능했죠. 지금은 어려워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냥 그 사람들 운이 좋았던 거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근데 저는 되묻고 싶어요. 그 사람들은 되고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그런 관점에서 좀 저는 이 가설을 제 인생 속에, 제 투자 속에 받아들이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일반화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투자라는 건요, 각자의 세계관에서 어느 정도 일반화를 거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 투자의 방향에는 굉장히 많은 방향들이 있는데 네. 그 방향 중에서 결국 내가 선택해서 그 한 가지의 포지션을 좀 장기적으로 밀고 나가는 게 저는 그 투자의 가장 성공적인 핵심 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여러 가지 방향 중에서 네.
장기적으로 우량주에 투자하는 방향을 선택한 거고요. 네. 이거는 저만의 방식이지 또 다른 많은 분들의 방식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저도 이제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 우량주 투자 네. 이것은 동의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많이들.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나의 생각을 더 굳히게 만드는 맞아. 내가 장기 투자해야 되고 우량주 투자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벗어났었네. 한 번 더 나를 되돌려보고 우리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맞아. 장기 투자 더 해야겠어. 우량주 투자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더 굳건하게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앞에 랜덤워크 그 실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재밌게 들었고요. 그런 실험이 있었던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됐었나요? 조선일보가 와, 네, 조선일보가 에버랜드의 후원으로 에버랜드의 네. 제 원숭이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원숭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원숭이랑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한참 소위 잘 나간다 하는 증권사 시니어급 그 애널리스트들과 네. 했는데 역시 그때도 원숭이가 있어요. 원숭이의 투자 감각이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그때는 이렇게 막 네. 그 뺑글뺑글 도는 곳에 공을 네. 그 공에 그 회사 이름을 써놓죠.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뽑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거랬군요. 그만큼 주식은 아무도 모른다. 랜덤워크를 네. 좀 더 증명해주는 그런 과정인데 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단기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피해야 될 영역이고 네. 장기 투자하고 우량주 투자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이 어쨌든 우량주라는 단어가 나왔고 장기 네. 투자 얘기가 나왔는데 또 우리나라의 우량주 하면 그 마치 공식화된 것처럼 삼성전자 아닙니까? 근데 삼성전자 네. 10년 이상 다니시고 퇴직하셨는데 그래서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뭐 10만 전자 갈 뻔해 하다가 지금 5만 전자까지 떨어진 상황이에요.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근데 이 장기 투자라는 관점, 우량주 투자라는 관점, 삼성전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한번 궁금해집니다. 네.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꼭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 네. 그리고 지금 근데 환율 때문에 미국 주식은 안 되겠다. 네. 꼭 한국 주식을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삼성전자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제가 추천해드린 이유가 뭐 삼성전자가 저점이다. 그래서 매수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56,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정도 가격에 사신다면 그리고 나서 배당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배당도 연간 한 2.5%그 정도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우선주를 구입하신다라고 하면 한 3.2% 뭐 그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 시점에 사셔서 내가 배당을 받으면서 조금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네. 그래도 이거보다는 훗날 좋은 가격으로 또 다시 형성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저는 삼성전자를 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이제 물리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제 생각에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보니까 코스피가 고점 대비 한 지금 40% 정도 하락을 했더라고요. 엄청 네.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도 보니까 30% 넘게 떨어졌어요. 그렇게 보면은 시장이 하락한 것보다 그래도 삼성전자가 조금 적게 하락을 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뭔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이렇게 무너진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의 유동성이 문제인 거고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주식시장으로 돈이 많이 흘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도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게 또 다 금리랑 연관이 되어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이미 물려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삼성전자를 팔기보다는 그냥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대부분 고점에 사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게 정말 좋은 시점에 들어가서 애매한 시점에 팔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애매한 시점을 조금 넘기시면 또 시장은
항상 나쁜 것도 아니고 항상 음.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시 네. 또 제자리를 어느 시점엔 찾게 되실 거거든요. 음. 그래서 조금 그런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고점에 만약에 물렸어요. 네. 물렸는데 이후에 내가 이 주가가 2배가 됐어. 네. 그랬다라고 하면 네. 먼 훗날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이게 저는 더 큰 공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주식 고수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주식은 그런 인내심을 갖기에 그렇게 위험한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파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 그거 말고 대안이 없어요. 자, 대안을 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지금 현재 달러가 1,400원을 육박하는데 지금 달러를 사실 수가 있겠어요? 아니면은 뭐 달러를 사서 미국 애플 주식을 뭐 사실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 다 어려우실 거고 삼성전자 말고 또 우리나라의 다른 뭐 저평가된 주식을 사실다? 그 방법도 저는 그렇게 뭐 추천해 드리지는 않고요. 네. 게다가 뭐 대안은 채권 정도? 음. 라고 생각하는데 채권이나 은행 예금 정도 있을 수 있겠죠. 음. 하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보다 더 좋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반신반의한데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물리신 분들이라면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그런 네.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이거 썸네일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물리신 분들 물리신 분들 삼성전자 이렇게 하라. 왠지 네. 느낌상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역시 삼성전자의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과거 이제 모교라는 단어는 떠오르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전직장이었으니까 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삼성전자는 우리 대표적인 우량주에 해당되잖아요. 네. 세계 시가총액 애플이 있는 것처럼 네. 또 우리나라 시가총액 항상 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우량주 삼성전자답게 우량주 장기 투자라는 것을 고수해야 된다. 그게 투자 철학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그것에 부합하는 설명이었지 않나. 네. 네, 아주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억 미만으로 투자하시면 세금도 없어요. 그거 되게 큽니다. 네, 예. 3억 네. 미만의 경우에는 세금도 없으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한다. 네. 의견 좋고요.